네. 그러면 이게요 비단 내란 수준이 아니라 네. 외환까지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뭐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얘기하기 전에 이 계엄과 관련된 것들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네. 시나리오대로 국방부에 대한 자료 요구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딱 보기에 이제 우리는 왜 대북전단을 단속을 안 하지?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예. 군사적 대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예, 예. 상당히 그동안 보이지 않은 군사적 대응 패턴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도적으로 이게 북한을 도발을 유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만일 이제 북한이 여기에 한국의 군사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말 대응했다라면 네. 계엄은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변수가 끊임없이 만들려고 뭐 포사격이라든지 접경 지역에서의 포사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소음도가 아주 높은 일부러 들키려 하는 무인기 보내는 평양 보내는 예. 거. 그것도 사실은 여기서 보낸 거죠. 평양 무인기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정부, 아주 국방부. 확신을 갖고 있고 예. 확인도 했고 기종이 뭔지도 알고. 예. 그 다음에 추락한 똑같은 기종이 우리 측에 떨어진 그것도 알고. 예. 이게 다 뭐 28개 생존성 테스트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예. 가장 큰 거는 뭐냐면 2km 상공에서도 예. 소음이 헬기만큼 들린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인기를 보내는 거는 은밀 침투용인데 예. 완전히 소리가 큰 거. 그리고 예. 평양은 아시겠지만 밤에 예. 뭐 낮에도 그렇지만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날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상공에 예.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거는 예. 의도적 도발을 예. 생각했던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북전단 발송도 그래요. 대북전단을 막으면 북한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만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걸 그만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김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항공안전법이고 항공안전법에 있어서 휴전선 인근 P518 지역이라고 하죠. 비행 금지 구역에서 초소형 비행 물체가 날아다니는 거는 합참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는 거는 전부 위법한 비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참이 단속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 나중에 네. 확인해 보니 군에서도 똑같은 대북 풍선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단속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 목함지뢰 때 얼마나 전시 상태까지 북한이 선포하고 네. 강하게 나왔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때 당시 대북전단에 대한 고사포 사격해서 접경 지역에 진짜 낙탄이 박힐 정도로 예.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갔었는데 예. 만일 한 발이라도 대북전단을 향해서 사격을 북한이 했다라면 우리는 맞대응을 아주 강하게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당분간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HID가 그 대체 수단으로 들어왔던 거죠.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국법 그리고 국회 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뭐 거부권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이제 거부권 건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가 이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머리 아픈 일이 맞아요. 벌어질 예. 것 같고요. 애초에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공동 전범이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국정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네. 지금 탄핵을 하지 않고 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이제 어제부터 언론에 이제 한덕수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예. 것이다 이러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무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움츠러들어 있거든요. 국무위원들이. 네. 네. 거기 개입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해서 뛰쳐나가고 이러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예, 암묵적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뭐 비상의총이 민주당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바라더라고요. 어제 그 보수 지금도 윤석열 내외와 소통하고 있는 보수 패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란이 자꾸 가중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고 시간 끌고 그렇게 해서 4월 18일까지만 시간을 끌면 그때는 자기들이 반격을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 벌게. 그러면 탄핵하면 새 총리 임명하고 뭐 블라블라 아니면 또 하나는 누굽니까? 최상목 부총리로 네.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 야당 간사가 아는 게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